네, 오늘은 제가 좀 늦어가지고요. 주식시장 개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썸네일, 그러니까 아파트나 집, 부동산에 좀 규모가 있게 부동산에 비투한 영끌 쪽, 어제, 어제 이제 저기, 저희 마누라가, 아니, 왜 우리 아들이 왜 영끌 쪽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옆에 있다가, 내가 영끌 쪽이지. 그랬어. 니네 영끌 쪽이라는 걸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영끌 쪽 뭐 내 돈 10%에 뭐 전세에 은행 빚에 뭐 이렇게 내 돈 한 10%는 들어갔고 남의 돈 90%로 들어가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자세히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영끌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1985년도에 집 살 때는 이제 재형저축 들어서 은행에서 500만 원 빌리고 그다음에 전세 1200만 원 안고 그리고 400만 원 빚내 가지고 그 1900만 원짜리 집을 600만 원, 예, 600만 원 빌려서 600 전세에 600만 원 빌리고 은행 돈 500 빌리고 그래서 이제 2100만 원에 19평짜리 아파트를 서초동에 산 거로 시작이 됐으니까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이제 월급 가지고 그걸 갚기가 쉬웠고 한 뭐 그냥 한 몇 년이면 됐고 요즘은 그게 막 20년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차이인데 어찌 됐건 뭐 제가 글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에 돈이 늙는 돈이 있고 늙지 않는 돈이 있다. 이런 이제 일종의 재테크 같은 거를 해서 자기가 영끌이 됐다. 뭐 집 사는데도 집 재테크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게 늙는 돈이 있고 늙지 않는 돈이 있어요. 늙는 돈은 내가 몸으로 돈을 버는 거, 직장, 뭐 어떤 직장을 하든지 내가 그거는 자기가 나이가 들게 되면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와 가족이 생계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늙는 돈이라고요. 늙는 돈.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공부를 했느냐. 이게 이 금융은, 그러니까 금융 비용은 금융 수익으로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희 회장 그거를 시켰다고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이고 네가 연끌을 했건 뭐 투자를 했건 그건 그렇게 해서 이자가 나가면은 그거는 금융 지출이잖아요. 금융 지출은 금융 수익으로 이거를 훈련을 시켰다고요. 재벌집에서도 그런 걸 시켜요. 이런 거를 아버지한테 훈련 못 받았던 못 받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SK 최 회장은 깜빵을 두 번이나 갔잖아요. 선물 뭐 이런 거로 하다가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르다라는 거죠. 늙는 돈과 늙지 않는 돈. 지금은 늙지 않는 돈. 나이가 70, 80, 90이 돼도 벌을 수 있는 돈을 하는데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40대, 뭐 50대 이런 분들은 금융은 쉽지가 않잖아요. 금융 자체가 아는 놈들이 모르는 놈 속여먹는 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공모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업한 거를 시장에서 푼돈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IPO 한 기업 중에 지금 40몇 프로가 이미 전 세계에서 공모가보다 낮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뻥 튀기 해가지고 사람들 돈 빨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는 놈이 모르는 놈 등쳐먹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사냥에 집중하고 토끼 따위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슴 사냥에 집중하고 사슴을 잡으려고 그러면 토끼는 쳐다보지도 마라. 고구려 무용총 혹은 수렵총이라고 하죠. 무용총 혹은 수렵총이고 여기는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스탁 피킹이라고도 하고 코인 피킹, 뭐 코인 헌팅, 코인 코인 피, 코인 피킹, 코인 헌팅, 뭐 스탁 피킹, 스탁 헌팅 이런 말을 써요. 이건 근로소득이니까 이거는 다른 거죠. 자기가 영끌 쪽인데 이거로 해서 돈 벌어서 갚는다? 이거로 해서 비싼 집 빚내서 집 샀는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뭐 인생이 뭐 집을 사기 집에다가 인생을 집 자체에다가 투자하는 게 되죠. 이건희 회장님이 자녀들한테 IMF 때 이거를 가리키라고 한 거라고요. 이거를 가리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사람 붙여갖고 공부시킨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령 어제 보면은 뭐 가령 어제 상승률 1위 종목 보니까 에너토쿠, 대동전자, 에이프로, 베셀, 녹십자 MS 뭐 이런 게 이제 어제 상승률 1위부터 뭐 다 상한가요. 근데 이 중에 토끼가 있고 사슴이 있어요. 암만 좋아도 사슴 잡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토끼는 쳐다보지 마시고 어느 게 토끼고 어느 게 사슴인지 그거를 이제 가리는 법은 이거가 이제 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들겨 본 종목들이에요.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카카오, 그 이런 DLICN 우선주 이런 거 뭐 골드 선물, 코오롱 인더스트리 우선주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삼성전자, 카카오, 6위, LG화학, 한국조선해양,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SDI, SK하이닉스 뭐 이런 거 이런 큰 데서 놀다가 물리면 언제 기다리면 되긴 돼요. 그런데 뭐 이 우선주, 골드 선물, 이거 우선주, 뭐 그다음에 뭐 솔루스 첨단, 펄어비스 이런 누리플랜,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는 암만 좋아도 한 번 물리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영끌족들은 일단 큰 물에서 논다. 자, 여기서 사슴과 토끼를 어느 게 사슴이고 어느 게 토끼인지 모르시잖아요. 아직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재벌들도 이런 거를 자기 자녀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거죠. 사슴과 토끼 구분하는 법. 가령 이제 제일 먼저는 계절을 보고 사냥을 나서라. 제가 그랬잖아요. 코인 헌팅, 코인 피킹, 스탁 피킹, 스탁 헌팅. 이거는 헌팅이고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인가? 그래서 이제 주가지수 선물 시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론 베이시스 지금 이건 이제 콘텐고냐 백오데이션이냐.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현물에서 많이 외국인들이 파는 것 같지만 선물은 사는구만. 오케이. 그럼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지금은 뭐 좋을 때는 아니지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오케이. 뭐 사냥 나가 보지 뭐. 먹을 건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할 때 제일 먼저 이거를 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각 증권사마다 다 있고 인터넷 찾아도 뭐 지수 선물 치게 되면은 컨텐고인지 백오데이션인지 이제 나와요. 컨텐고는 선물 시장은 아무튼 현물 시장보다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미래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선물이 현물보다 낮다 그러면 백오데이션으로 보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뭐 틈틈이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 오신 분들은 그래서 계절을 일단 이렇게 봐라. 그 다음에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계절은 괜찮아. 사냥을 하는데. 근데 숲을 보고 나무 어느 숲으로 갈까? 미국 숲? 한국 숲? 아니에요. 숲을 구별하는 거는 이거예요. 숲과 사슴은 업종이에요. 근데 업종 요즘 안 돼요. 섹터. 업종
업종 지수 요즘 잘 안 맞아요. 섹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사냥하기 좋은 8군데 숲은 첫 번째 숲, 인공지능, 5G,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5G, 데이터 센터, 이 업종, 이 섹터. 두 번째,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 세 번째, 클라우드, IoT. 그렇죠? 헬륨 코인은 IoT죠. 사물 인터넷. 네 번째 섹터, 의료혁명. 의료혁명. 제약주 같은 것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나쁘지 않을 때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로봇, 3D 프린터. 여섯 번째, 미래 에너지. 일곱 번째, 핀테크. 여덟 번째, 우주산업. 이게 선진국 국가들은 다 자기네들이 집중하는 섹터잖아요.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머리 좋은 놈들이 달라붙고 기업들이 달라붙는 거 아니야. R&D 제일 많이 하는 섹터. 인공지능 5G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자율주행, 클라우드 IoT, 의료혁명, 로봇, 3D 프린터, 미래에너지, 핀테크, 우주산업.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게 숲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목은 뭐 따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어제 이렇게 5개 종목이 올랐는데 이 중에서 그 섹터에 들어가는 거는 녹십자 MS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에 거는 다 토끼가 되는 거고 녹십자 MS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동전자라는 주식이 어제 두 번 상한가 올랐는데 이게 사실은 공부하기 좋은 거긴 해요. 쫙 해갖고 한 몇 년 조정하다가 작년 초에 올라가서 지금 2단계에서 3단계 가는 것 같더니 신고점 내버렸잖아요. 신고점 내버렸어요. 거래량도 좋고. 그러나 영끌족들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영끌족도 다 단계가 다르지만 이건 지금 메인 섹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대동전자가 어느 쪽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지 메인 섹터가 아니니까 통과. 이건 다른 사람 먹어. 나한테는 얘는 토끼야. 근데 녹십자 MS 이거는 의료혁명 섹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의료혁명 섹터에 들어가 있어서 자세히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니까 뭐 파도 좋고 이게 완전히 얘네는 2년마다 이렇게 고점이 오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또 2년째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1단계 거진 없이 2단계로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1단계 거진 없이 2단계 갔다가 3단계 갔다가 4단계 갔다가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돌파해요. 섹터가 괜찮은 한 이거 괜찮죠. 녹십자 MS 다섯 번째지만. 그래? 그러면 자세히 한번 봐볼까? 그러면서 일봉으로 한번 봐보니까 일봉으로 봐도 거래량이 좋은 거고 특히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건데요. 파도는 떨어지는 파도였는데 거래량 올라갔잖아요. 받아먹으면서 그냥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거 추격 매수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먹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뜨린 거는요. 사람들이 팔아서 이렇게 급박하게 떨어뜨린 거는요. 매집한 세력들이 자기 물건 던지는 거예요. 매집한 세력들이 자기 물건 던져갖고 다시 끌어올리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지진파가 이렇게 급격히 반응할 수 없어요. 알고서 매집한 사람들이 자기 물건 집어던져서 데이 트레이드 쫓아오는 물량들 떨어버리고 그 다음날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기 좋고 영끌 쪽들은 이렇게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고 그 종목이 그 섹터도 맞고 물론 이제 자세히 보려면 어떤 내용인지까지 봐야 되는데 현재는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영끌 쪽들은 큰 물에서 놀아라. 일단 물려도 영끌 쪽들 다시 명심할 것은 근로소득 갖고 내가 이자 비용 올라간다고
금융소득 갖고 근로소득 갖고 금융지출할 생각하지 마라. 연끌 한다라는 건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어느 정도도 통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공부도 좀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공부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걱정 없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사슴과 토끼 구별하는 법, 제가 토끼와 사슴은 섹타. 그리고 이왕이면은 모르고 하더라도 큰 물, 누가 들어도 아는 회사, 재벌 회사,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회사,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자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은 그거 완전히 잘못되는 경우 많아요. 그거 사람 스케일이 그런 데서 나와요. 잡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잡지만 좋아해. 물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사냥 전문가가 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저도 이렇게 여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케이스로 강의를 해서 그렇지, 공부할 때는 잡주 갖고 하기도 해요. 잡주 갖고. 어차피 이거는 도박판이고 세력들이기 때문에 세력들을 알려면 잡주 같은 거 갖고 공부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가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융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늙지 않는 돈을 내가 지금 배우려고 그런다. 그러면 큰 물에서 노시고 제대로 된 숲에 가셔서 토끼가 아닌 사슴을 잡는, 사슴은 섹타다. 이거 당분간 이 8가지 섹타는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섹타일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ETF에서 뽑는데, 여기 요즘 사냥하기 좋은 8군데 숲에 맞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장이 열리니까 이거를 이제 올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끌 쪽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방으로 안 돼요. 이제 계속 틈틈이 말씀드릴게요. 기본만 알면, 몇 번만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감으로, 공식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공식 아닙니다. 자기의 승부감을 배우시면은 그게 늙지 않는 돈, 큰 돈도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빚 갚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다. 빚에서 생긴 지출이자와 금융에서 생긴 수입이자가 지급이자보다 많은 거, 이 훈련시킨 거예요. 굉장한 레버리지 교육이에요. 어떻게 빚 없이 부채 없는 회사 봤습니까? 큰 회사?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영끌 쪽들 배짱 있는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공부만 제대로 하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